뭐 포항에서는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국민의힘 후보라면 네. 저는 어떤 모욕감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디는 뭐 물미역만 꽂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우리는 당선이야. 그래서 공천 받으면 그때부터 선거운동 하지 않고 집에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네. 잘못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실수하면 표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런 이분도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적 발언이 많아요. 네. 그리고 더한 것은 조수연 그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인데요.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건국절 논란이죠. 2007년 이명박 예. 정부 시절에 상당히 심각한 역사 왜곡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제가 그래도 있었으니까 철도도 깔아주고 살기 좋아진 거 살기 아니냐. 좋아졌다. 건물도 신식 건물이 들어오고 네. 뭐 서구 문명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식민지를 찬양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도도 못 갈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로 폄훼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때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졌던 학자들에 대한 국민적 비토와 비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을 예찬하는 방식으로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정치 국민을 대표해서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2017년도의 일이고 너무 옛날 일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독일처럼 하면 나치를 찬양한 사람을 국회의회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자체야말로 공천을 취소하고 이런 네. 분들이 정치하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과도하게 일본 그리고 과도하게 미국 지향으로 가면서 사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국회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수준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 기자님 의견에 다 동일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저도 동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발언이 잘못됐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그럼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지금 역사왜곡 금지법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는 처벌해야 된다. 전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나 역사의 논쟁은 늘 자유시장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된 얘기가 자체도 그 시장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시장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을 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전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이 결국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뭐 모든 자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의 자유, 다 그런 자유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것이 결국 논쟁 속에서 퇴출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 근데 그 발언 자체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네네네. 잘못됐다는 생각이 시장에서 듭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걸로 처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아니죠.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냥 무도하게 본인의 자유가 다 확인되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비하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성소수자 비하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일삼으면서 중요한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정도의 처벌이 있지 않고는 계속 정치 쟁점으로 불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아니요, 해나가야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네.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발언은 퇴출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네. 혼돈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점에 그- 있어서 예.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의 장에서 네.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공론의 장에서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이슈가 있다고 이견이 생각하는데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은 뭐예요? 아니 지금 5.18 문제에 5.18.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4.3에 대해서 이견이 역사에 있을 수 있어서, 있어요. 역사에 있어서 사실 관점이라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역사라는 건 늘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늘 재해석되는 겁니다. 네. 팩트가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있지. 딱 여긴 진실이 있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런 논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 지금 역사적으로 명징하게 확인된 사실마저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을 주장을 부정하는 하는 순간에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감을 얻겠습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냅니까? 그 공당에서. 정당의 책임을 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민심의 심판을 본인이 받아들이든 해야 아니요. 되는 근데 거죠. 그거를 공당에서 보증 세워서 네네. 사회적인 처벌이면 된다. 한 분은 법적으로도 처벌해야 된다. 그 부분이 다르신 거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요. 나쁜 짓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하시는 이런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도 굉장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라고 강제하는 독일은 거잖아요. 가해 국가로서 책임을 더 크게 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역사 외고 아니 우리는 처벌 피해 법을 국가 피해 국가기 때문에 만들었을 그걸 때 관용을 베풀어야 그걸 됩니까? 관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네. 우리 아니 친일에 그러니까,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친일의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일제 친일을 강점기가 규정함에 더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많은 사실이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존재하고 너무나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는 거 친일을 네. 두고요. 그런데 아니, 일제 우리가 강점기가 생각하는 더 살기 친일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용인될 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친일을 규정할 때 있어서 그런 사람이 그걸 공당을 규정을- 대표해서 정치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권자가 심판할 거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늘 잘못이 있는 장기자님 사람들을 항상 예. 국민이 판단하겠죠.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겠죠. 예. 당연히 저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책임은 또 하는데, 정당에 지는 네. 거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건- 후보자로조차도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뭐 과거 그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중요한 당에서도, 포인트는 네. 이제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고 뭐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사실 유권자로서 굉장히 불쾌감이 드는데 뭐 포항에서는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국민의힘 후보라면 네. 저는 어떤 모욕감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음.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디는 뭐 물미역만 거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우리는 당선이야. 그래서 공천 받으면 그때부터 선거운동 하지 않고 집에 문 닫고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네. 잘못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실수하면 표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이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나 그 지역에 지역적 특성과 현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민적인 심판